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7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학내 유인진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저희 지난 금요일 방송 때 너무나 이제 이 트럼프가 부장님 너무 절망하셔가지고 왜 회담을 깼냐. 네네네. 물론 트럼프만 할 수 없지만 이거 너무나 안타깝다. 네네. 그러면서 방송을 끝낼 때 뭐라고 했냐면 주말에 기쁜 우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마치 방송을 들은 듯이 제가 토요일에 내 방송 들었나? 그러니까 듣고 이거는 빼박이다. 그래. 금요일에 방송 들은 거야. 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완전 종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종편이에요. 우리 이러지 맙시다. 미디어 탈곡기 수준이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토요일 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정말 긴급 회동. 그렇잖아요. 그렇죠. 긴급 정상 만남. 그리고 일요일 날 10시에 TV를 켰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거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과 북은 이렇게 만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격식이나 이런 것들 막 어떻게 만날 거고 이게 대대적인 만남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좀 나 급한데 좀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떻게 하는지 좀 우리 전화로 하면 이거 안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 갈게. 쫙 가가지고 번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만남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죠. 예. 그게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회담이 그렇게 됐다 안 됐다 이걸로 우리가 일희일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의 관계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망했어. 막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예전에 만났을 때 판문점 선언 나왔을 때 그런 기자회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잘 헤쳐나가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깰 수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두 번째 긴급 그 정상회담이 바로 그걸 보여줬다. 그래서 정상들도 이렇게 그냥 막 만나는데 뭐 고위급 회담이나 뭐 이런 것 정도야. 아니 대통령이랑 지금 거의 최고 존엄이 막 만난 사이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더 많이 어떤 역사적인 정말 격변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회담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12일을 바뀐 건 없다. 계속 북미 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게 이 주말이 또 격변기였다. 그렇죠?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진짜. 한 번 더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 안에서 미디어 소식은 또 뭐가 그렇게 바뀐 게 있나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첫 번째 소식은 한반도 운전석 되찾은 분, 보수 언론 볼멘 소리.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입니다. 미디어 오늘이 매일 이제 아침 신문 속가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아침에 조간신문들이 어떤 논조를 갖고 있는지 쭉 훑어보고 기사를 냅니다. 그래서 이 볼멘 소리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맨 처음에 지난 금요일 트럼프가 깼다. 회담이 이제 안 된다 했을 때 보수 언론들이 또 일제히 한번 또 일어났죠. 그럴 줄 알았다. 하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했죠. 야, 그래 이제 이런 시기에 한미 동맹이 더 중요해. 이런 논조를 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근데 지난 토요일에 남과 북이 또 만나고 또 일요일에 북미 회담도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오늘 아침으로 조간신문들이 어떻게 했을까.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일면에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저도 주요하게 봤다고 했는데 경향신문도 일면 제목을 그걸로 뽑았습니다. 따옴표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하면서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 일면은 뭐였냐면요. 오늘 궁금하다. 미 성김, 그러니까 미국의 성김 지금 주미대사죠. 네. 성김과 북한의 최선희 부장이죠. 네. 이 사람들이 어제
판문점에서 비밀 협상.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머릿 기사예요? 네, 이게 일면 머릿 남북에 기사고. 만났다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에 뭐 이렇게 만났다는 네. 걸 부각했네요.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제가 그 일면을 봤는데 일면에 그 둘이 만났다, 그러니까 북과 미가 만났다는 걸 빼고 그 아래다가 그 조그맣게 이제 또 판문점에서 만났던 걸 다뤘어요. 남과 북이.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일보의 이제 기조는 북과 미. 그리고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를 다루면서 기사를 쭉 보면 핵 문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를 네가 왜 다짐을 안 받았냐라고 하는 한국,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질책하는 내용들의 어떤 질책조의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왜 기자회견에서 계속 물어봐서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조금 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어제 회담에서 그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워딩을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설명드렸고 폼페오 장관도 방북 시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딱 명시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자의 물음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태까지 북과 그리고 내가 계속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왜 완전한 비핵화라고 왜 말을 못해? 왜 그거를 담보받지 않고 너 지금 섣불리 중재자로 뛰어들어. 너가 정말 지금 중재 외교하는 거야? 아니면 북한의 이해와 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날 조선일보가 사설에 뭐라고 썼냐면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우리 특사단이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1차 정상회담 때 했을 때도 나왔단 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5년 전부터 했던 말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짜 핵포기 의지가 있다면 자신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전부를 빠른 시일 내에 없애겠다고 대상과 시기를 못 박아 밝혀야 한다라고 사설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미가 한 몸이 되어서 북을 설득하고 때로는 압박해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핵폐기를 결심하도록 해야 할 때다. 그런데 북미 중간에 서서 어설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자칫 이를 그르칠 수 있다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어설픈 중재자라고?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어쨌든 어설픈 중재하지 말고 빨리 너 라인을 한미 라인으로 서라. 남북 라인 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북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북이 항복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고 썼냐면 북미 간 연결자로서 문 대통령의 신용에 옐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만한 신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같이 정상회담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두고 한 30분 정도 기자회견을 했던 얘기. 그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이 한미 정상 대화에 쓸 시간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쓰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취소한 다음에 미리 얘기 안 하고 취소한 다음에 한국에 통보한 거 이런 것들을 두고 미국이 너 한국이 연결자로서 너 제대로 못한다고 옐로 카드를 남겼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좌석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려면 미국과 강력한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모두 다 한미동맹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북을 압박해야 된다. 괜히 어떤 운전자 하려고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그러면 세계에서도 한반도 상황을 쓸 때 보통 한국의 보도, 한국의 여론이 어떤지는 뭘로 보겠어요?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는. 보통 신문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신문에서 계속 뉘앙스가 이건 부정적, 계속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 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가?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서 어쨌든 한국이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주요 신문이 싫어해. 너 맞지 않대. 너 지금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계속 이야기해. 한국 신문이. 이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 아니 트럼프가 취소해도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김정은이 뭐 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어떡하는 하지만 역할은 하면 안 되고 뭐야 이게. 그냥 화가 많이 나 있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주말에 계속 그런 자유한국당만인가요? 이현주 바른미래당이죠 지금. 그 사람도 뭐 김정은이 최고의 뭐 선대 본부장이나 뭐 이런 식의 정말 그런 추잡한 천박한 인식을 보여줬다가 얼른 내렸죠. 그리고 한국당 홍준표도 지금 뭐 북한이 다 선거운동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자기들이 맨날 그렇게 도움 받아가지고 남들도 뭐 하면은 북한 관련 이슈에서 도움 받는 줄 알고 다 뭐 지금 청사달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 가닥이 남아가지고 다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참 매개이 같다. 지금 조선일보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네, 좀 한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당이 또 이상한 짓을 선거 관련해서 하나 더 했죠. 뭐가 있냐? 인터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형수랑 나눈 그 음성 파일을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버렸어요. 뭐지?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정말 좀 처음 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5건 이렇게 나눠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붙여서 당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 욕설 음성 파일 일부가 이제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유튜브가 우리를 받아줄 수 없다면 다른 데로 연계해서 그걸 들려주겠다면서 비메오로 다시 연계를 해서 파일 재생이 되도록 하는 어떤 집요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많이 퍼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100만 조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은 거. 네, 많이 들은 거죠, 굉장히. 근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파일 자체가요. 2016년 대법원이 동의 없이 녹취된 파일이고 뭐 그렇다는 점등을 들어서 공개금지 가처분 및 공개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자는 그 이재명 후보의 친형이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이건 아니다. 이거 국민 알 권리야. 이러면서 그냥 들려준 거죠. 홈페이지에 올려서.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누가 봐도 남경필 후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죠. 이분이 뒤집을 가능성이 잘 안 보이니까 열세가 이어지니까 뭔가 격차를 만회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진흙탕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죠. 이게 좀 일반적인 행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처음이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현재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거 굉장히 강경 대응하겠다, 법적 조치 다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PD저널에서요. 이재명 음성 파일 확산 부추기는 언론이라는 기사를 구보라 기자가 썼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공개를 했다 한들 언론이 이거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받았으면 확산하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거기에 언론의 책임은 없느냐. 이런 흑색선전을 선거 기간에 언론사들이 그냥 이렇게 막 유포하는 것이 사실상 올바른 행위인가라는 문제 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가 방송 신문 보도, 즉 이 파일이 공개된 직후에 나온 관련 그 보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방송 같은 경우에는 MBC, TV조선, 채널A 요 세 군데서 바로 그날 당일 저녁 종합 뉴스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미세한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TV조선 같은 경우에 보도 말미에 요 멘트를 덧붙여요. 일부 민주당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이재명 후보를 거부한다는 의견과 서명이 담긴 자료집을 보냈습니다. 서명에는 13,000여 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8,000여 명이 민주당원이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추가 정보를 붙였다는 그 어떤 좀 특이점이 있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따옴표 보도인 거예요. 여기서 이걸 공개했어. 그러면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 그랬더니 이재명 측에서는 이렇게 반발했어라고 하는 거를 쭉 나열해서 보여주는 형태의 따옴표 보도였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 이거는 사실상 판세를 뒤집기 위한 흑색 선전이고,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이런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방송사의 입을 빌어서 하는 코멘트가 안 나오는 거죠.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거티브다, 이런 거. 네, 구체적인 그런 멘트가,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담긴 멘트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자, 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음 날 아침이죠. 25일 지면으로 이 소식을 전한 매체가 3군데 있는데요. 조중동.
맞습니다. 요새 아주 잘 맞춰요. 네. 근데 조중동이 다뤘다는 것만 봐도 약간 느낌이 오시죠? 옵니다. 조중동은요, 특별히 막 어느 한쪽에 편에 서서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당이 또 공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공개를 했는데, 이재명 측에서는 이런 이유로 반발한다라고 여전히 따옴표를 따서 나열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조중동이 이런 방식으로 굳이 이 사건을 보도를 해줬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히 그게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 발생했을 때 언론 보도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인데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만 줄게 일단 가치 판단 빼고 하면서 나열하는 거죠. 네거티브 논란을 제기한 쪽,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쪽 해서 따옴표로 따서 뭐 VS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얼핏 보면은 이게 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요. 사실상 자유한국당 측의 그 목표는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가리는 게 아니죠. 일단 떠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최대한 많이 공론화돼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되고 녹취 파일 공개됐다던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하는 것. 논란을 만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치 판단 없이 따옴표로 따서 받아쓰기식으로 보도해주는 게 자유한국당 측의 이해관계에 철저하게 부합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전에 이재명 녹취 파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상황은 한국당이 홈페이지에 올렸다라고 한 사실을 다룬 거니까 사실은 광고해 주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가서 봐라예요. 홈페이지에 올렸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 알았지만 그 음성 파일을 자유당 홈페이지에 올렸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니네 봐라. 라고 홍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홍보 기사를 내준 거죠. 사실은. 앞뒤로 뭐 반론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뭔가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거의 유일하게 이 시기에 했던 곳이 한겨레였는데요. 그러니까 지면 기사는 일단 안 냅니다. 한겨레는 그 다음 날 아침 보도는요. 근데 이제 24일 날 온라인 기사를 하나 내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재명 욕설 음성 파일 공개해라는 기사 안에서 이게 녹취 파일을 공개하게 된 배경을 일단 짚어요.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는 약간 좀 저했다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배경인 거고 이거는 사실상 판세를 흔들려는 목적인 거지. 라고 하면서 계속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뭔가 그냥 일이 일어났대가 아니라 자기 의견을 조금씩 덧붙이는 거죠, 언론이. 이것도 충분한 기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 정도라도 한 게 한겨레 정도였다는 거고요. 다른 방송사, 다른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받아쓰기로 일관했다.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일관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앞전에 두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논란 자체가 입에 오르는 오르는 상황 자체가 되게 후보들 개개인한테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SNS도 아니고 언론사가 과연 이 시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기자면 SNS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 페북러, 트위터러와는 내가 기자로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는 당연히 분석과 해설, 견해, 이 정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한국당은 지금 이 흑색 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견해를 붙여줘야 된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고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미디어 스크랩에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이렇게 와서 싹 끝났거든요. 넘어왔어요? 네. 네, 끝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월요일이기도 해서 조금 방송이 짧게 끝나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 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 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럼 바로 대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아세상님께서는 신고하면 접수가 정말 되는 민원련. 와,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제보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됐다는 걸 확인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접수된 신고들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제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니티스님께서는요. 먼저 무한저장 반복 청취용 멘트를 알려주신 것에 대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쓰셨을까 해서 금요일 방송을 들어봤더니 행복한 주말 되세요인가 행복한 뭐 했죠. 속삭이면서 한 거 있어요. 그렇죠?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이런가? 아무튼 그런 멘트였던 것 같아요. 행복한 퇴근 되세요. 네, 그런 멘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네,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날려드리겠습니다. 추정 아닙니까? 추정입니다. 아닐 수 있어요. 레이니 칠세님께서요. 그리고 또 하나 댓글을 더 남겨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심란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었었는데 어제는 오늘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 안정되었다. 그러면서 지금 남북 관계에 굉장히 관심 있는 이 금요일이에요. 여기까지 금요일이었는데 지금 또 위로 올라가면 또 주말에 또 행복한 소식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멘토 모리님께서 아직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심의 규정 하지만 알려고 노력하면 언젠간 또 정복할 수 있겠죠?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는 민원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워간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심의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메멘토 모리님께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바다님께서는요. 암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암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아이디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트로스트노님께서는요. 언젠가부터 유 부장님이 금요일에 완벽 적응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네. 금요일. 금요일에 적응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금요일은 그래도 자연스러운 편이다. 6월, 10월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이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네, 누가 위로가 된다는 거야? 전혀 위로되지 않습니다. 네, 저 6월이라고 읽을 겁니다. 네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풍계리 연막탄, 취재비 $10,000 보도 이런 것들 심의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또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앙일보는 제발 JTBC의 발톱인만이라도 따라가길 바란다. 같은 계열사인데 한 군데는 칭찬이 대다수고 한 군데는 욕이 대다수니 말을 다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또 민원연 시민포럼 토론회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3사기 방통위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미로 종편 때쯤 부활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부활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 PD님?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 달은 아니겠지만 네, 그러면 언젠간 되겠죠. 네, 미래왕 곰탱님의 바람대로 언젠간 종편 때찌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고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대댓글 코너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방송도 오늘은 좀 빠르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